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교통 시스템 엔지니어 라파엘 곤잘레스는 유럽 전역과 남미 곳곳에서 15년간 지하철과 철도 인프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컨설팅 업무를 해온 전문가입니다. 런던의 오래된 튜브부터 파리의 메트로, 독일의 유반까지 세계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에게 15년 전 잠시 방문했던 서울의 지하철은 그저 깔끔하지만 평범한 수준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장으로 다시 찾은 서울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뒤바꿀 만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전문가가 직접 체험한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진화에 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파엘 곤잘레스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유럽과 남미에서 교통 시스템 컨설팅을 해온 엔지니어입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세계 각국의 지하철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죠. 그런 제게 한국은 15년 전 단 한 번 출장으로 방문했던 그리 특별하지 않은 기억 속의 나라였습니다. 2009년 당시 저는 서울 지하철을 며칠간 이용해봤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깔끔하고 정시성은 좋지만 그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의 오래된 지하철들에 비해 현대적이긴 했지만 특별히 인상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장 제안을 받았을 때도 그냥 일반적인 아시아 도시 중 하나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승낙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철도 직원이 건네준 팀원이 카드를 받으며 이게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카드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유럽에서도 이런 완벽한 통합 시스템을 갖춘 도시는 많지 않은데 말이죠.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좌석 배치와 인테리어가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깔끔한 LED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함. 유럽의 많은 철도들이 여전히 오래된 소음에 시달리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동료들에게 첫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공항철도 생각보다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하면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플랫폼에 서 있는 승객들이 모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줄로 정렬해 있더군요. 그것도 정확히 지하철 문이 열리는 위치에 맞춰서요. 15년간 유럽 전역을 다니며 본 혼잡한 플랫폼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정해진 규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15년 전에 봤던 서울은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더군요. 이건 유럽에서도 최신 노선 일부에만 적용된 시설인데 서울에서는 이미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파리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추락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런던 튜브에서도 안전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말이죠. 열차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너무 깨끗했어요. 정말로요. 15년간 유럽과 남미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 바닥에 껌 자국, 벽에 낙서, 불쾌한 냄새, 심지어 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LED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까지 표시해주고 있었어요. 미세먼지 보통 3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는 표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역에서는 공기질 측정조차 안 하는데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구나.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였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세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천장의 LCD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어느 역에 있고 몇 개 역이 남았는지, 심지어 각 역에서 환승 가능한 노선까지 한눈에 보여주더군요. 파리 메트로에서는 아직도 종이 지도를 들고 헤매는 관광객들을 흔히 보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아예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지하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되더군요.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어요.
런던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터널 구간에서는 통신이 끊기는데 말이죠.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지하철,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유럽보다 최소 20년은 앞서 있어. 양냉방칸이라는 표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여름철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주는 칸을 따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임산부나 어린이, 추위를 많이 타는 승객들을 배려한 세심함이었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에서는 여름에도 에어컨이 제대로 안 되는 칸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승객 개개인의 체감 온도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완전히 압도한 것은 승객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노약자석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하고 지하철 안에서는 통화를 자제하며 심지어 러시아어에도 밀어내거나 끼어드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이건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인데 기술과 문화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교통 시스템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며칠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효율적인 대중교통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차 간격부터 시작해보죠. 러시아어에 2에서 3분, 평상시에도 5에서 6분 간격으로 열차가 도착하더군요. 파리 메트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지하철의 정시성과 배차 간격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환승 시스템은 정말 예술 수준이었습니다. 을지로 3가역에서 2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할 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지도 긴 통로를 걷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같은 층에서 몇 걸음만 걸으면 바로 환승이 되더군요. 런던에서 킹스크로스 세인트 판크라스역 환승할 때 10분 가까이 걸어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승객들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하철 문이 어디서 열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플랫폼에서 대기할 때부터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탑승하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더군요. 뉴욕 지하철의 혼잡함이나 로마 지하철의 무질서함과는 정반대였어요. 지하철 내부 시설도 감탄스러웠습니다.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된 열차들을 봤고 심지어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는 특별 칸까지 있더군요. 네덜란드에서도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중요시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본 적이 없었어요.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다는 안내방송까지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생각해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CD 안내 화면의 정보량도 압도적이었어요. 현재 위치, 다음 역, 환승 정보, 소요 시간, 심지어 각 출구별로 어떤 건물과 연결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관광객도 길을 잃을 수 없게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아직도 역명 표시판조차 제대로 안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 말이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접근성이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승강기는 물론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안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런던도 접근성 면에서는 앞선다고 자부했는데 서울 지하철의 베리어 프리 시설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승객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앱을 확인하고 있더군요. 실시간 도착 정보는 물론이고 혼잡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몇 호차가 덜 혼잡한지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라 과학이야. 아니, 예술이다. 출장 일정 중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GTX 노선을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동탄에서 회의가 있어서 서울역에서 출발했는데 동료가 GTX로 가면 2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드리드에서 외곽 지역으로 가려면 최소 1시간은 각오해야 하거든요. GTX 열차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일단 좌석이 넓고 편안했어요. 독일의 ICE나 프랑스의 TGV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광역철도가 아니라 일반 대중교통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속도감을 느꼈습니다. 지하 구간을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스마트폰 GPS로 확인해보니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건 일반 지하철이 아니라 고속철도 수준의 속도였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이 고속 운행에도 불구하고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유럽의 고속철도들도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릴 때는 상당한 소음과 진동이 있는데 GTX는 정말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업무용 노트북을 꺼내 작업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동탄역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보니 정말로 19분이 걸렸더군요. 마드리드에서 비슷한 거리의 외곽 지역으로 가려면 지하철과 교외 기차를 환승해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서는 환승 없이 20분 만에 해결되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본국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GTX 직접 타봤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통 시스템이야.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GTX 역사 자체가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 같더군요.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 생활 공간이 된 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존 지하철 네트워크와의 완벽한 연계였습니다. GTX를 이용해서 서울 중심부에 도착한 후 일반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이 정말 자연스럽더군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런던에서도 오버그라운드와 언더그라운드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심리스한 연결은 아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본국 상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유럽의 메가시티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광역교통 문제를 한국은 이미 해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은 이미 교통의 미래에 살고 있다.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야. 출장 마지막 날, 저는 서울역 근처 한 카페에서 이번 여행의 경험들을 정리하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첫 방문 때의 기억과 지금의 경험을 비교해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발전이었어요. 그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서울 지하철이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다니. 무엇보다 감탄스러웠던 것은 한국이 자동차 중심 사회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우리는 자동차 문화가 발달해서 대중교통 투자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제약을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을 만들어냈어요. 기술적 혁신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스템과 문화의 조화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도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승객들 스스로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의 포용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모습,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잊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임산부 배려석,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등이 단순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더군요. 경제적 효율성도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요금은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서 전혀 비싸지 않았어요. 런던이나 뉴욕의 지하철 요금과 비교하면 오히려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인천공항으로 가면서 공항철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에 내가 봤던 서울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그때는 그저 깔끔하고 정시성이 좋다는 정도로만 평가했는데 지금 보니 그 이면에는 엄청난 기술 혁신과 시스템적 사고, 그리고 시민 의식의 성숙이 있었던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장으로 끝맺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도시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기술 혁신, 시스템적 효율성, 사회적 포용성, 경제적 합리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례로 전 세계 교통 엔지니어들에게 교과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감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그냥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